안녕하세요. 다육이 포커아트입니다. 오늘은요, 영상에 금 종류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금 종류들이 10개가 넘어서 1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값어치가 있는 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구매한 금들도 있고요. 작년에 12월 달에 연말 때 구매했던 금들도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금 종류만 모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없어서 무더위에 금 종류들 보시고 이렇게 나도 한번 튼실하게 키워보자 하는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도 금 종류 종류 중에 안타깝게 가신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 종류를 보면서 저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열심히 키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지금 보여주는 것 중에 아니 뭐가 금이라는 거야 하시는 의외의 금 종류들도 있을 겁니다. 보시기에 금 종류는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금이다, 우리가 소위 금기가 꼈다 하는 다육이들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금은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금입니다. 요렇게 줄이 마구 가 있는 금들, 이것을 소위 복령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복년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가 있죠. 색이 세 개로도 보이고 두 개로도 보이고 이렇게 이거는 세 줄의 금이 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금이 가 있죠. 그쵸? 노란빛을 띠면서 금이 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이 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들 보시면 그쵸? 화이트색에 민트색 이렇게 금이 가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는 민트색, 여기는 화이트색, 이런 금들도 복룡금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금이 가 있죠. 반반씩 다른 색감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금 종류들을 복룡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반반씩 연두색하고 다른 색감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복년금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반반씩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색감이 옐로우색과 그린색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거를 보면은 복륜금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흰 줄이 가 있죠. 그쵸? 그리고 옐로우색이 있습니다. 이것도 줄이 다른 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복륜금입니다. 제가 지금 복륜금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줄이가 있죠. 근데 옐로우색으로 이렇게 줄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복륜금이라고 합니다. 자, 요번에는 금이긴 금인데 뭐가 금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위에도
복륜금입니다. 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화이트색으로 이렇게 줄이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 보여드릴 것은 아니 도대체 어떤 게 금이라는 거야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보면은 이거는 온슬로우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키우는 온슬로우를 합식해 놓은 다육입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금이라고 저는 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 뭐가 금이라는 거지, 저도 복륜금만 금으로 취급을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고 나서 제가 금 종류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줄이 가 있는 건 복륜금이라고 하고, 이렇게 색 자체가 변하는 것은 변이된 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에 봐서는 뭐가 또 변이 됐다는 거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을이 되면 이것이 핑크색으로 변이가 됩니다. 색감이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된 금이라고 부릅니다. 가을에, 아니죠, 겨울에 제가 구매했을 때 이거를 핑크색으로 보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때 12월 달인가 1월 달에 구매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을하고 겨울이 되면은 핑크색으로 변이가 된다는 뜻이죠. 자, 이것도 양로입니다. 하지만 양로는 이런 색감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민트색 내지 초록색입니다. 근데 이거는 양로가 색이 완전히 변이됐습니다. 회색으로. 그리고 테두리에는 붉은 빛이 돕니다. 양로도 테두리와 꼭지점에 가을이 되면 붉은 빛이 돕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테두리에는 붉은 빛을 띄우면서, 그래서 색이 변화가 일어났다 해서 이것도 변이금에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선인장. 제가 거진 돌보지 않는 이 선인장도 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금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보통 선인장 마블 금인데요. 마블은 이렇게 연두색,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한 가지 색으로 띠는데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두색과 녹색 그런 것들이 변이가 돼서 백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백색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거 보고 마블금이라고 합니다. 변이가 됐다는 소리죠. 옐로우색 줄이 가 있는 복륜금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색감이 변했다. 그래서 변이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초콜릿 금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금이야? 금색도 하나도 없고 뭐 백색금도 없는데 이것도 변이된 금입니다. 원래 이런 색으로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다육인데 이런 색으로 변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입고지를 한다든지 적심을 한다든지 해서 이 색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거를 개체수를 늘려서 시중에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로 초콜릿색 비슷하다 해서 초콜릿 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이된 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변이된 금과 복륜금을 설명을 했는데 완전히 색감이 변해서 유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령금은 온전히 색감이 변한 겁니다. 제가 요번에 색감이 완전히 변한 유령금을 보냈습니다. 그게 보초금이었습니다. 보초금은
완전히 색이 다 변이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연두빛이나 줄이 가 있다면 괜찮았을 텐데 완전히 변한 겁니다. 이거는 줄이 가 있잖아요. 초콜릿색과 진한 색이 이런 식으로 줄이 가 있으면 이거는 변이된 금으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완전히 유령금이다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를 보면 여기는 줄무늬가 있습니다. 여기 한쪽에는. 근데 이거는 생길지 안 생길지 모릅니다. 이거는 색감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살구미인 금은 이런 색입니다. 근데 이거는 줄도 없습니다. 색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거 보고 유령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쪽만 보면은 색감이 초록색이 거진 없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유령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령금만 이렇게 유령금만 있는 게 참 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성장시키기에. 그래서 요렇게 띤 무늬를 이루면서 연두빛이 같이 가지고 있는 금들이 대우를 받는 겁니다. 성장도 잘할 뿐더러 색감도 알록달록 예쁘고요. 그 다음에 적심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입고지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들은 가격대를 그래도 쳐줍니다. 재테크에 금을 많이 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재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복령금으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령금으로 구매를 다 해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른 색으로 완전히 변이가 일어난 색감도 아주 이쁩니다. 온슬로우 금은요, 핑크색으로 이게 완전히 변하면요, 연한 핑크색으로 정말 이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샀을 때 정말 인기를 끌었던 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본 금과 지금 온슬로우 금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름이 되니까 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변이된 색감으로 보이니까 그냥 이런 색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양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초록빛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큰 통으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야로수 금입니다. 야로수 금하고 그 다음에 경화금하고 보초금을 물꽂이를 해서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물꽂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진 게 이 경화금 요거하고, 아니죠, 이게 야로수 금입니다. 경화금입니다. 되게 많이 줄어들었죠. 야로수 백금도 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꽂이를 했는데 제가 물꽂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오동통해지긴 했지만 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자꾸 이 뿌리가 여기 지금 마른 게 보이시죠? 말라서 쪼그라드는 겁니다. 속 입장은 튼튼해 보이지만 이거는 아직 펴지지 않았죠. 그래서 물꽂이를 딱 2주간 하고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넓은 곳에 해줬습니다. 넓은 곳에 해준 이유는 이게 보초금입니다. 이것도 보초금입니다. 여기에다가 보초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꽂이를 했는데. 그래서 건져서 여기에다가
잎들이 그래도 탱글탱글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가시고 2개만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뿌리가 나왔는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1개는 보냈지만 야로수 백금은 그래도 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이죠. 보초금을 여기에다 같이 해놨었으니까요. 그래서 보초금은 이렇게 남았고, 이거는 야로수 백금입니다. 참 금종류가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더니 좀 까다롭긴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름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테크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금을 복령금이라고 그랬죠. 저는 은하월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월화금이라고 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육금이라고 해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은요, 성장을 많이 했죠. 목대도 있고.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은 제가 보니까 온라인상에 올라온 금액을 보니까 7,000원, 8,000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많이 보편화가 됐고, 옛날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가격대가 높았을 겁니다. 지금은 개체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쳐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양로금입니다. 양로금도 많이 변했지요. 근데 봄이 되니까 잎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넓적하게 둥글둥글하게 있던 잎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다른 백금 종류들도, 아니 앙팡금 종류들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앙팡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많이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금 종류 5,000원, 6,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살구미인금,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시간에 분갈이에서 보여드렸죠. 이것도 보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10,000원에 구매를 했다고요. 자, 이거는 치아와 금입니다. 치아와 금은요, 이게 아주 작은 금이 왔는데 그래도 요만큼 키웠습니다. 이거는 복룡금이라고 그랬죠. 제가 온라인상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금들은 10,000원, 15,000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이즈가 제가 초창기에 살 때 8,000원 주고 구매를 했다 그랬죠. 그만한 사이즈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만한 사이즈면은 거진 12,000원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8,00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복룡금이라 이게 사이즈가 좀 더 커지면 20,000원, 30,000원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누다금입니다. 누다금도 복룡금이지만 많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할 때는 아주 어렸습니다. 근데 요만큼 자랐습니다. 입장이고 요만큼 자랐는데 제가 구매했을 때 5,000원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 보니까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누다금 종류들을요. 아니면은 누다금 종류들을 군생으로 이루어서 한 다발 판매를 하는데요. 10,000원에 충분히 큰 다육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누다금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커스 금 제가 5,000원인가
6,000원 뭐 그렇게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전히 10,000원이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금, 마커스 금이 있는 다육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나가는 금 종류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다육이, 마커스는 1,000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요만한 크기. 근데 요거는 5,000원을 줘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4배 정도가 비싼 거죠. 그쵸? 그래서 금 종류와 그냥 다육이, 또 금 종류에서도 잘 키운 금과 저같이럼 이렇게 웃자랑 금 차이는 또 달라집니다. 이것은 라임 앤 첼리 금입니다. 요것도 제가 이렇게 자구 달리고 이렇게 사이즈를 키웠는데 이런 것들 보면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8,000원인가 6,000원인가 주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상에 보니까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수금입니다. 수금은 약간 희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처금은 아직도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구가 많이 달려있는 보처금들은 그거는 그만큼 보편화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수금은 아직까지 보편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0원대의 수금을 제일 싼 가격에 제가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사이즈를 크게 부풀려서 판매를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판매를 한다면 20,000원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그 키우는 시기 동안에 또 수금이 많이 보편화가 되면 5,000원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0,000원대 찾기도 좀 힘들고요. 거진 15,000원대 2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자, 이거 경화금이죠.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색으로 된 완전히 색이 변이 된 경화금은 가셨습니다. 물꽂이 하다가 녹아내렸다 그랬죠. 보초금이랑 똑같이 녹아내려서 가셨습니다. 이것은 경화금이지만요. 경화금 구매를 하실 때 보면 이거보다 사이즈, 여기에 꽉 찬 사이즈를 구매하시려면 10,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아마 8,000원대에 구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4년 전에. 근데 여전히 10,000원이면 큰 사이즈의 경화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초콜릿 금도 제가 5,000원 주고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5,000원이면 이런 것들을 적시만 2개, 3개가 들어있는 초콜릿 금을 5,000원이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이거는 초콜릿 금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월화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염자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름이 많습니다. 염자 종류니까. 제가 다른 데를 보여드렸군요. 지금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렌즈로 보이는 거는 까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초점을 못 맞췄습니다. 이거는 옐로우색이 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희귀한 다육이었으면 몇십만 원대를 받았겠죠. 하지만 이것도 복룡금이지만 5,000원이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금띠를 띠고 있는 염자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염자 금 종류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희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블 금은요, 제가
나와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1,000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아직도 못 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글쎄요, 나와 있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온슬로우 금입니다. 온슬로우 금은요, 제가 추첨을 또 못 맞췄네요. 온슬로우 금은요, 이렇게 변이 된 색감 해가지고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구매할 때 8,000원 정도 구매를 했는데요. 이런 사이즈 10,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뭐 8,000원, 5,000원대도 나와 있습니다. 양로금도 5,000원대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자, 또 여기에 말고 호전무 금이라고 제가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다가 모르고 진열을 안 해 놓았네요. 호전무 금 같은 경우도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호전무라는 다육이 자체가 워낙 흔하기 때문에 호전무 금을 제가 1,000원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색감만 변이 됩니다. 그것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예 금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저렴하고 보편화된 금 종류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금 종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색감입니다. 색감을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테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이런 금들이 또 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생장점이 변이가 돼서 이게 희귀성으로 취급을 해줘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종류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보편화된 금 종류들을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싼 가격에 판매가 되지만 이게 나중에 희귀성이 그 금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낸 거죠. 그래서 그 금이 많이 없다면, 제 금만 살아있다면 이게 희귀성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금 다육이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금 종류를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